안녕하세요. 온쉐이프 기술지원부 송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온쉐이프의 고급 파트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 영상을 제작할 때 돌출과 회전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영상을 제작할 때는 돌출과 회전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스윕과 로프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복잡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에 맞는 구멍 또는 커스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고, 기존 스케치나 파트를 원하는 작업 파트 스튜디오로 가져와 추가 가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온쉐이프에 내장된 PDM 기능 중 하나인 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스윕입니다. 스윕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과 경로라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미지에 보이는 프로파일이 이 패스라는 경로를 따라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코일이나 클립, U자형 볼트, 그리고 나선형 곡선이라는 기능과 함께 나사산 생성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온쉐이프에서 직접 핸들링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 파트 스튜디오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정면에 스케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젠트한 홀을 그리고 선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탄젠트하게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잠깐 구속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탄젠트한 접원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은 탄젠트가 확실히 걸렸는데 이쪽은 아직 탄젠트가 걸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 두 요소를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 조건을 둘 다 확실히 주고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U자형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경로의 끝부분에 이제 프로파일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직하거나 수직하면서도 이제 교차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이 스케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선의 끝부분, 이 양 끝부분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서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고요. 그려진 프로파일이 이 요소와 맞닿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 한 점만 맞닿아도 되고 모든 부분이 맞닿아도 되죠. 지금 보면은 제가 만약 타평면에 스케치를 한다면은 맞닿으면서도 이제 수직한 이제 프로파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평면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플레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롭게 평면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평면을 만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셋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커브 포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끝점과 이제 수직한 평면을 만들기 위한 참조할 선을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간 다음 이 평면에 새롭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U자형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지금 그렸는데 지금 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 수직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수직도 원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제가 이 경로와 이 프로파일의 중심이 서로 이제 관통할 수 있게 관통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관통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 움직여지지 않고요. 이제 크기만 정의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20이라는 치수를 주고 스케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프로파일과 이제 패스가 다 그려졌고요. 이제 스윕이라는 명령어를 준 다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화면상에서 선택할 때는 저희가 그린 스케치 1이라는 모든 스케치 요소들을 각각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렇지 않고 스케치 1 전체를 경로로 사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는 스케치 1을 선택해 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 주시면 이렇게 U자형 볼트가 그려지게 되죠. 필요 없는 평면은 잠깐 숨길게요. 이제 저희가 스윕을 통해서 U자형 볼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나사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나선형 곡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헬릭스라고도 하는데, 이 헬릭스라는 명령을 선택해 주신 다음 이제 원하는 페이스를 이런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통면에 대해서 이런 서로 이제 꽈배기처럼 이어지는 3분이 생기게 됩니다. 나사형 곡선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 이 면부터 이 면까지 다 나사선을 만들 게 아니라 특정 길이만큼만 만들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헬릭스 밑에 있는 뭐 height and tune이나 뭐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 이렇게 꼭 모서리만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길이와 이제 회전값에 대한 이제 나사선을 생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뭐 나사선과 특정 점 그리고 평면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을 해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온쉐이프에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놓은 이제 피처 스크립트 중에는 나사선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잠깐 문서를 이동했는데, 보시면 지금 이 나사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바로 나사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깐 PDF를 볼게요. PDF를 보면은 이렇게 이 스레드를 이 나사선을 만드는 이제 피처는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트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돌출이었어요. 이런 영상이었는데 이제 이 피처 하나만으로 다음과 같이 원하는 나사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안시 스탠다드라는 규격도 있지만 뭐 다양한 스퀘어라든가 ISO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격을 선택해 보실 수 있고요. 길이값과 뭐 나사선의 개수라든가 이런 걸 선택해 가지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나사선만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앞나사선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프트입니다. 로프트는 이제 프로파일과 가이드, 그리고 맞춤 조건, 그리고 정점 맞춤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과 이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필수적인 거는 프로파일입니다. 이제 로프트를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이제 다양한 모양의 프로파일들을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제 쬐끄만 큰 원에서 이렇게 쬐끄만 원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지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좀 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로프트 모델이 있는데요. 이 핸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혹가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핸들은 저희가 로프트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프로파일로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렌지 색상이 지금 프로파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노란 색깔로 나타나는 게 제가 지금 선택한 프로파일들입니다. 두 개의 프로파일을 원래 만드는데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냥 민자로 된 형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이 상단에 있는, 위에는 민자인데 이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으로 그려진 이 핸들 모양을 따라가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핸들 모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원과 원을 이어주는 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원과 이 제가 미리 그려놨던 스케치 15 아니고 스케치 16이라는 이 네모난 사각형과 이어지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프트 도구를 먼저 실행해야겠죠.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이 원통면과 스케치 16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라서 에러 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잠깐 이제 이 색상 자체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상해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볼까요? 좌우 대칭이 아니고 약간 삐뚤어졌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정확히 다 만들어서 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은 스케치 5번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값들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제 요소들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분할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 분할된 선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할해놓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하는 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로프트를 할 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add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쳤는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선택하자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로프트 형상이 매끄럽게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로프트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팁 중에 하나는 로프트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마침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건에서 뭐 현재 프로파일에서 얼만큼 수직하게 더 만들지 이렇게 제한을 조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노멀 투 프로파일이라는 조건을 주면은 이제 프로파일에서 좀 더 수직하게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없으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바로 이어지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엔드 컨디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형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정확한 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형상을 좀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홀 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피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표준 규격에 맞는 다양한 구멍들을 뚫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뭐 이제 이 안에서 커스텀 구멍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CAD 시스템 중에 하나에서는 이제 이런 구멍을 뚫을 때 도구를 선택함과 동시에 점을 생성해서 그 점에 대한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저희 온쉐이프는 이렇게 지금 미리 그려진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점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구멍 피처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구멍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멍 가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카운터 보어나 뭐 그냥 간단한 탭 드릴 아니면 카운터 싱크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ISO에 뭐 M8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소 잡히는 점들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서로 높이가 다른데 이제 각각 특색에 맞게 이제 카운터 보어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옵션 중에 이 Start from Sketch Plane이라는 옵션을 켜주시면은 얘가 이 처음에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에 대해서 카운터 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정확하게 그냥
카운터버가 윗부분에 있다고 가정해서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하나 선택해 볼 건데요. 이 점을 선택할 경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 세 개의 홀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구멍이 가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은 현재 스케치 1번 같은 경우는 이 위의 평면에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고요. 스케치 2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점 같은 경우는 이 정면에 대해서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쉐이프의 이 홀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냐면은 특정 점에 대해서 작업이 되지만 이 점이 어떤 스케치에 있었냐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스케치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멍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커스텀 피처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뭐 카운터보어나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스탠다드 규격에서 저희가 커스텀을 선택해 주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규격의 구멍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피처 스크립트 중에는 이제 이런 구멍 피처를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판이 있고 이제 나사 두 개로 이제 볼팅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피처가 없었다면은 그냥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평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을 억제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피처 스크립트 중에 하나로 구멍 가공과 동시에 해당 요소에 이제 볼팅 작업까지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머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 크기를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규격을 선택해서 이제 여기에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길이값도 이렇게 막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어디까지 뚫을지 이런 선택도 언제든지 해보실 수 있고요. 탭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등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드라이브드라는 파생이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생 기능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기존 작업하던 파트나 스케치들을 해당 부분과 링크해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웨비나 때는 카피 스케치, 카피 파트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하는 것과 파생하는 것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파트 스튜디오, 빈 파트 스튜디오 갖고 왔고요. 파생 기능을 이용해서 이 내부에 다른 문서에 있는, 다른 탭에 있는 파트 두 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 앞에 프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스케치를 연 다음 원을 생성해서 프렌즈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에 선택하고 여기는 제가 교차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뭐 잘못 선택했네요.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지 명령으로 이 내부 홀도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됐고 한번 돌출을 해볼게요. 새로운 스케치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렌즈 형상을 만들었는데 만약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원본 파일에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내부에 이 반경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Move Fac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한 10mm만큼 당겨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10mm만큼 당겼고요. 당겨진 게 보이시나요? 좀 더 당겨볼까요? 15mm까지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상당히 내려와줬고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브 페이스로 15mm만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웜업 파일 두 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파트 스튜디오 1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파트 스튜디오 1에서도 변경이 됐죠?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쉐이프에서는 이제 원본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제 계속 변경이 되고 원본 파일이 바뀌었을 때 이제 복사본도 변경이 되는 이런 파생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브드 기능과 버전 기능이 또 합쳐지면은 더 재미난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드라이브드라는 기능이 제 버전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1일 때를 한번 잠깐 볼까요? 버전 1일 때는 아까 제가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한 영상이 있고요. 버전 2일 때는 이제 앞에 홀이 없고 처음 제가 가지고 왔던 형상과 동일한 이제 모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버전 만드는 걸 먼저 보고 드라이브드 기능과 버전 기능이 합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전 생성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버전 창이 뜹니다. 아니면 이 항목에서 크리에이트 버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전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해당 버전에 대한 설명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버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버전도 만들고 이제 속성값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속성값 변경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문서에 있는 모든 파트들이 나타납니다. 어셈블리가 있으면 어셈블리도 나타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뭐 파트 넘버라든가 리비전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현재 얘가 작업 진행 중인지 아니면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출시됐는지 이런 이제 현재 이 파트들의 상태들도 직접 입력해서 PDM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버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 빈 파트 스튜디오가 보이고요. 제가 파생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문서에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작업했던 이 드라이브드라는 기능을 열어서 아까 제가 뭐 파트 스튜디오 1이겠죠? 이걸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약간의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있네요. 이렇게 다 가져와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파트 스튜디오 1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것들이 가져왔는데요. 제가 만약 이 버전이 아니라 예전에 작업했던 버전이 만약 필요한 걸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업데이트 링크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원하는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현재 V3라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생성했던 모든 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V2 버전이 필요하다. V2 버전을 누른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아까 V2 때 프렌즈가 없었는데 지금도 이제 프렌즈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온쉐이프의 버전과 파생 기능이 합쳐지게 되면은 원본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고 서로 연관되게 계속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이제 설계 변경이 많고 다른 부서와 이제 데이터 혼용이 자주 필요하신 경우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온쉐이프로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델링을 한번 혼자 하시지 말고 또 여러 사용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해보시면 정말 재밌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쉐이프 고급 파트 모델링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